안녕하세요. 정서울TV입니다. 요 며칠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비례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한국당. 지금 불법적인 4+1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범좌파 세력들이 꼼수를 써서 선거제를 계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범죄화파의 과반을 만들고, 그리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퇴출돼야 될 정치인들을 살려주는, 그리고 없어져야 될 정당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논의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꼼수가 아닌 묘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이 정말 노발대발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공격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그렇게 왜곡해서 위성정당의 꼼수를 부리는 거는 자유한국당에 명을 제촉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공격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 겁나서 못하죠. 이게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이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대항해서 자유한국당이 불가항력적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수를 써서 이 국면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보나마나 국민들이 거의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아마 자유한국당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부분,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과반이 넘잖아요. 이 이슈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신의 한 수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연비제가 시행된다면 여기에 대항하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국민 편에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등,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해도 논리가 궁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 똑똑하거든요.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도입한다면 그 선거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선거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선거운동은 자유한국당 출마하는 사람이나 그 출마하는 사람을 도와서 선거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는 그 당대표나 이렇게 그 당의 간부 그룹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 비례한국당 얘기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썰을 풀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짧은 단견이죠. 너무 허겁지겁 자신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이 선거운동 안 해도 되죠. 자유한국당 그리고 비례한국당이 만약에 내년에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돼서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 알고,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SNS에서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탄핵 전이 아마 선거운동하는 방식, 지금 내년 총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처음 시행되는 총선 아닙니까?
뭐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는 탄핵 바로 그 후에 치러졌던 그 공황 상태에서 치러졌던 선거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치렀다고 봐야 되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치르는 내년 총선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애국 시민, 자유 시민들이 이제 정치 훈련이 많이 되셨거든요. 이제 전혀 다른 정치 문법, 선거 문법 이런 게 내년 총선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존에 20년 정치 경력, 뭐 내가 30년을 정치했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한 2, 3년 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정치 의식 수준이 급변하는 그 상황을 잘 캐치한 분들이 예측하는 게 맞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그 쟁점 중에 지금 석패율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가 중진들을 구제하기 위한 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심은 석패율 제도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자들과 한국당 후보자들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혹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혹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등의 세력들이 아비규환으로 다자선거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가 분산돼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민주당은 석패율 제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은 지금 정의당의 그 정치지망생들,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뭐 민주평화당 등등 그 4+1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력들 중에 출마를 원하는 세력들은 이제 마음 놓고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도 지역구 출마했다가 내가 떨어지면 비례로 내가 구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마음 놓고 출마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십 군데의 수도권 지역구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4+1 협의체가. 근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기만을 하고 거짓 선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게 거짓임을 자인하는 게 되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이 석패율 관련해서는 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절충을 해서 석패율이 아닌 석패율제, 그러니까 뭐 이중등록제 뭐 이 정도로 봉합을 해서 아마 연비제 합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연비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에 정의당이나 민평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상한 연비제로,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거짓말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통과를 시켜놓으라고 이렇게 구라를 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중간에 연비제를 합의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